덴마크령 그린란드 벽압을 추진해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극단적 분리 운동에도 개입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캐나다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캐나다 석유산업의 거점인 엘버타주에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유산업의 적대적인 연방정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We have far more in common with people in Montana than we do in Ottawa and Montreal.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분리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분리운동 지도자는 지난해 3차례나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조만간 재무부 관리들을 만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5천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캐나다 총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expect the U.S. administration to respect Canadian sovereignty. I'm always clear in my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to that effect. 집권 초기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의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선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차례로 병합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앞서선 세 나라 영토에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극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엘버타주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강조하며 사실상 분리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미국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넘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에 자민당 곳곳에서 환호가 울렸습니다. NHK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28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개표 3시간이 채 안 돼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서더니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어 단독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의 의석수와 합치면 340석도 넘습니다. みんなが一丸となって大化なく無事にこの選挙戦を走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そのことに対して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업연합은 기존 167석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해 참패가 확정적입니다.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색채가 짙은 각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해도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의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당장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선거 이후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일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며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총선 직전 자신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기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하는 등 양국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에 지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주 뉴욕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른바 순환매가 제대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유령의 저택은 워낙 인기가 좋아 오는 7월부터 결혼식장으로도 운영해 수익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테마파크의 인기에 힘입어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지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 늘었고 예상치도 웃도는 260억 달러의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테마파크 등 체험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덕에 테마파크 총괄인 조시 다마로 회장은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디즈니를 비롯한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0개월 연속 강세를 이어온 끝에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었습니다. AI 거품론과 고점 부담이 확산하자 좋은 실적을 올린 우량주와 경기 순환주로도 자금이 유입되며 투자의 온기가 전파됐다는 의미입니다. Today it seems that the AI trade in the US is back to being questioned. I think the last couple of days we actually saw more rotation out of that into other sectors. AI 고점 부담 속에서 경기 순환주의 약진은 뉴욕 증시가 AI 편중 대신 건강한 순환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충격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1% 이상 하락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할 것이란 공포감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는 고용 지표와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물가 지표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젯밤 부산시 초읍동과 사직동에서 접한 금정동 일대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주불이 잡혔던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도 다시 확산했다가 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밤사이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금정봉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이곳은 부산 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에 접한 야산으로 산 아래에는 아파트촌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확산하면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간인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산림당국은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오후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던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도 어젯밤에 일부 구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 반대쪽에 있는 안동교차로 근처에서 어제 저녁 8시쯤부터 다시 불길이 번진 겁니다. 당국은 산불 신속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다시 불길을 잡았고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잔불 완전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한때 다시 확산하면서 주민 68명이 근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은 그제 밤 9시 반쯤 처음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강한 바람과 산등성이에 설치된 송전탑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끝에 어제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저녁에는 전남 여수시 묘도에서 오늘 새벽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에 연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거듭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춥던데요. 강추위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가 풀린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 오히려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 곳곳에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산불을 더욱 부추기겠는데요.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재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13.6도, 청주 영하 8.4도, 대전 영하 9.2도까지 내려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무척 춥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겨울 햇살이 비추며 서울 영상 5도, 대구와 부산 9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 완화되겠지만 동쪽 지방은 특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추위 대신 곳곳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호남과 제주도에 눈구름은 물러났지만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